이영훈 서울대 교수 아시죠? 그 위안부는 성매매라고 주장하시는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네. 주축이죠. 근데 그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만든 이승만 학당이란 곳에서 이현주 의원이 강연했던 영상이 요즘 근데 이게 원래 네. 있었어요? 없던 게 만들어진 거야?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승만 이박스쿨과는 직접 연결은 되진 예, 않는다. 직접 연결은 안 되고 괴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겠네. 네, 그 같은 패거리라고 보실 네. 수 있는 거죠. 한번 영상 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분명히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3.1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에 이승만 시대의 혁신이 따로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혁신은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보니까 무슨 쇼츠로도 만들어져서 돌던데 이승만 학당 활동 외에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거리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층과 손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현직 여당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점은 이런 역사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고성국 TV에도 자주 나갔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고성국 TV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뉴스 보셨나요 혹시? 어떤 거요? 그 이재명 가덕도 테러 대표 가덕도 테러 사건 때 그거는 우리가 또 방송을 한번 했죠. 가덕도 테러 방송을 했는데 가덕도 테러범 김진성. 고성국 TV에 수차례 연락을 하고 찾아가기도 했다. 요게 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확인해 준 사항이고 박선원 의원이 정보위 간사로서 본인이 묻고 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극우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통령 테러범과 일정 정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지금 파악을 했고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까지만 알려진 건데요. 근데 고성국 씨는 제가 방송에도 한번 했지만 명태균과 윤석열의 텔레그램에도 등장을 하죠. 텔레그램에도 등장을 해서 도리도리. 박주환 PD가 기사 쓴 걸로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도리도리는 부동시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해서 조작방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프레임을 바꾸는 방송을 할 때 고성국 TV가 실제 방송을 했었고. 그때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고박사라고 실제로 아예 고박사한테 뭐 코치를 받고 막 그런 말을 했었죠. 명태균과 나눈 대화에. 그러니까 고성국 씨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발표가 나니까 자기는 김진성과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이 테러 TF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고성국 TV에 또 나가서 이현주 의원이 옛날이니까 옛날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조금 이건 뭐지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저 봤죠. 봤는데 저는 그 영상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극우들 행동하는 극우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어떤 뭐 시그널 같이 텔레그램도 아니고 시그널 방파서 몰래 이렇게 뭐 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어떻게 뭐 고소고발장을 작성해야 되고 극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저도 침투해서 막 간첩처럼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뭐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그냥 뭐 청년들이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정치인이 그런 못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진영 이런 것도 있지만 나가서 말이죠. 좌파라도 일시적으로 좌파가 됐어. 그러면 설득해가지고 돌려세우고 상당수가 우리 편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땅이자 땅. 그래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돼. 징기스칸.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땅을 최대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대가 그걸 다 정복할 수도 있겠지만 역량이 아직
문미처가 다 안 돼. 그런데 네. 각자가 소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주들을 보내서 정복을 해가지고 같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야, 잘 나가서 열심히 땅을 많이 넓혀서 갖고 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하고 거기 나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땅을 가지고 오니 이렇게 하시면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네, 지금 이 쇼츠 영상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깨시민? 깨대시가 맞지 않을까요? 깨대시? 네. 예. 박대희 씨가 저희랑 리박스쿨 뭐 전부터 이제 극우 세력들 추적할 때 저희랑 같이 여러 가지 협업을 했던 친구인데 거기에 있는 지금 쇼츠 영상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게 진심은 아니겠죠, 설마? 예? 실제로 저 말을 하고 민주당으로 와서 국회의원이 또 됐으니까. 뭐 근데 이제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좌파가 저는 좌파 우파 이런 단어도 굉장히 이상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좌파가 돼서 뭐 그 땅을 일부러 들어가서 그 땅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위장좌파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 그 여론 그러니까 조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거인 것처럼 해서 뭔가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왜곡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의 그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거는 정치인이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저희가 이현주 의원이 했던 모든 말들을 글쎄요. 한때 뭐 정치인으로서 설화가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뭐 본인의 속마음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역사인식.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박정희와 이승만을 찬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야 일제가 식민지화 해가지고 우리가 근대화가 된 거야 라든가 이승만은 천재야. 이런 발언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영상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천재라는 단어를 쓴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워딩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보면은 이제 주로 문재인 정권 때 약간 이런 극우적인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는 천재고 문재인은 최악 뭐 이런 발언을 했다든가 운동권 이제 청와대를 장악한 운동권 86 운동 세대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저는 뭐 이거는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천재인가요? 네, 박정희는 공과가 있겠지만 독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약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문재인 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야, 이분이 도대체 고성국 TV 나가서 이런 말들을 왜 하는 거야?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한 반감이 있었는데 좌파 전체주의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세력이다. 근데 뭐 비판은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게 워딩이 세더라고요. 워딩이 센데 제미나이 AI가 분석한 이현주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에게 제미나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에게 고성국 TV는 단순한 출연 매체 이상이었다.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창구였다. 라고 하고 이념적 정체성 세탁을 한 곳이다. 민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누구보다 강경한 우파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제미나이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훌륭해요. 요즘 보면 참 정리 잘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제 여러 글들을 쓰시고 그게 또 이제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그젠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조국 대표가 작년부터 계속 필요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이렇게 쓰셨어요. 예. 저는 이거 사실은 뭐 제가 오래 전부터 뭐 25년 9월부터 이 주장을 해왔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와 기소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 뭐 증인 조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아마 대통령이 한마디 또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재판중지법 논의하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뭐라고 했냐면 재판중지법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건 헌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부의 그 합당 논란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갑자기 그때는 87명, 오늘은 뭐 100여 명으로 넣으셨던데 이 집단 모임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지금 이러시나라는 점에 좀 의아함이 있다 이런 의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일단 합당 논란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은 일단은 지금 약간 멈춘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던 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합당을 하려면 민주당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있고 또 조율이 있고 난 뒤에 제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뭐 속여서 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의원님들 사이에 일정한 감정적 대립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들의 표로 정 대표가 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그 합당 제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합당 제안 이후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이제 8.15 사면 이후에 그때 하면 좀 괜찮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약간 이제 좀 의미 없는 가정이라 보는 게 8.15 이후에 사면은 저는 그때 당원도 아니었고 또 각 당원 복귀했다 하더라도 평당원에 불과했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그 성비 사건이 발생해서 비대위 체제로 갑니다. 합당 얘기를 논의할 자체 상황이 아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저는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정확한 뜻이 뭔지는 정확히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또 국회의 일인데 정당의 일인데 대통령이 말하는 게 부적절하잖아요. 불법적인 그런 거 어떻게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보다는 대통령은 직접 말할 수가 없죠. 말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를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자인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론은 합당이라는 점은 이미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알려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벌어진 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해 대선 때 이렇게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상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같이 민주당과 선거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나중에 대선에 승리하고 나서 나면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는 혹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하신 바는 없으세요? 전 전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뭐 아마 개별적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 한 달간 이 합당 때문에 많이 좀 시끄러웠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했죠. 근데 급기야는 최근에는 온라인에 리박스쿨 블랙리스트라는 명단, 정체불명의 괴 명단이 떠도는데 여기에 김어준, 최욱, 최광욱, 유시민, 정청래 등등 하고 조국혁신당으로는 조국, 신장식, 박은정 이 세 분이 이름이 아니 봉 기자님도 이름이 있던데요. 제 이름도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있는데 이게 뭐 근거 없는 문건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문건들이 나도는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서 뭐랄까요 지지자들 간의 약간 이견이나 갈등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됐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거나 떨어지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매우 높은 상태인데 그 합당 제안 이후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당 문제는 일단락 되었지만
그 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쪽을 갑자기 반명으로 내쳐버린 거죠. 저는 유시민이 반명이다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렇더라고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저는 개탄스럽고요. 저는 뭐 유시민이 누구든 저를 포함해서 다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를 활용한 비판 또는 모욕, 욕설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이런 거는 최악의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문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을 모질게 공격했던 또 손가역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역, 손가락 혁명군의 준말이죠. 그래서 손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산하라 그래서 해산됐고 문파라는 쪽은 나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파가 되고 난 뒤에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행태의 그 조짐이 보인다. 지금 조짐이 초기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건 강력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움직임이란 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인물이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부추기는 건지. 지금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문건들 카드 뉴스 보게 되면 그냥 일반 시민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개탄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꺼내면 당연히 반발이 예상되고 저에 대한 공격이 또 심화됐어요. 또 뭐 블랙리스트에 제가 오르고 전 각오하고 일부러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다시 합당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전당대회 하려면 정청래 대표가 일단 사퇴를 그러니까 다시 나가려고 해도 그럼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합당이 가능하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 민주당이 나간다고 결심을 하신다면 아마 당원 당규상 일정 기간 전에는 당 대표를 그만두고 관리 체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리 체제 하에서 뭐 정청래 대표건 뭐 김민석 총리건 누구건 나오겠죠. 만약에 그 전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한다면 당 대표에 출마하실 뭐 의향은 있으세요? 지금 그 선거 연대도 논의도 되고 있지 않고 합당 얘기는 아예 언급도 안 된 상태인데 8월 전당대회에 제가 출마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 가정을 가는 거라서 답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연대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뭐 진전이 없나요? 시작이 안 됐나요?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그날 그 합당을 포기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그건 좋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그 연대의 의미가 뭔지 선거 연대가 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연대를 하지 말자로 갈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하자고 말을 못하는 게 합당 제안 국면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안은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좋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다시 돌아가고 난 뒤에 선거연대 하지 말자고 되면 저희만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선거연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히고 얘기를 해야 그다음에 저희가 논의가 되죠. 안 그러면 아무리 논의를 다 했는데 선거연대 관련해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에서 거부해버리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의견을 정리정돈을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6월 달 지방선거에 출마는 분명히 한다. 이렇게 물론이죠. 밝히셨네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어디로 나갈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에요. 일단 어디로 나갈지는 안 정해졌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나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큰 광역단체장이냐 아니면 국회로 돌아오기 위한 보궐선거냐 이 둘 중에 하나는 대략 좀 마음을 정해셨을 것 같아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선거 기획단이 짜져 있고 거기서 제가 어디로 갈 건가는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부터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합당 국면 때문에 3주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후보 발굴하는 것,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 후보들을 배치하는 작업들이 3주 정도 늦춰졌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어디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 뭐 광역단체장이건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건 어디 가는 게 조국혁신당에 도움이 되고 또 극우
구구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 결정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정 지역에 보궐선거에 나온다. 그럼 딱 거기 가서 맞대결을 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특별히 의식하고 제 결정을 하실 예. 생각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특성상 예. 맞붙자고 막 한동훈 대표가 있는데. 떠들건 말건 예.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죠. 예. 제가 그분 신경 쓰면서 정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시작이 사실상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좀 우려를 낳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3파전이 되면 민주당 조국혁신화 후보가 동시에 나오면 어부지리로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은 오래 전부터 지방선거의 목표는 첫째는 국민의힘 심판이다. 예. 그리고 지방 정치에서 부패를 없애고 혁신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계속 얘기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는 경쟁을 해도 된다. 그런데 과거 재보궐선거 담양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시장 선거 또는 뭐 대전 충남 그다음에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표가 아슬아슬하게 갈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로 어느 경우는 경쟁 어느 경우는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밝혀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없애자라는 데면 다 동의할 건데 그럼 그 논의 테이블을 민주당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선거 연대를 왜 호남에서 연대를 하려고 하냐. 호남 같은 데 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험지에서 연대해서 국민의힘을 같이 꺾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호남에서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닙니다.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신 건데 호남은 경쟁을 해도 된다는 경쟁을. 거죠. 험지에서는 연대 꼭 해야죠. 예. 호남에는 경쟁을 해도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0이니까 경쟁해도 되고 호남이 아닌 험지 이른바 예컨대 뭐 TK 뭐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연대를 꼭 해야죠. 그러면 지금 광역단체 말고 기초지자체까지 호남 같은 경우에는 다 후보자를 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희 후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현직인 담양 군수 같은 경우는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현직은 아니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전혀 없죠. 근데 그런 경우는 민주당에서 양보가 안 되면 경쟁을 해야 되고요. 누가 되든 국민의힘은 아니니까. 그런데 뭐 부산이다. 울산이다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를 해서 1대1 구도로 만들어야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지 않죠. 지금 같은 상태로는 아차 잘못하면 뭐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만약에 3자 4자 구도가 되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이 여전히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이 시장 자리를 또는 그 도지사 자리를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막도록 연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대를 하자. 근데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제가 걱정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다. 지금은 공은 민주당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요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반명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서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반명이면 친명은 누가 있는지 기가 모르겠는데 막히네요. 아마 이게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 이게 합당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고요. 최근엔 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러면 민주당이 조국의 자양분이냐 이러면서 또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약간 좀 서운함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세요? 일단 먼저 유시민 작가가 합당을 찬성한 분은 아니고요. 두 가지 경우 이러하다 말씀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는 일 관련해서 유 작가께서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랬으면 좋겠다 한 것인데 합당 제안을 저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그걸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당 반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정세균 대표는 합당을 찬성했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나 조국혁신당에 대한 좀 과한 비난이나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조국을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을 숙주로 한다고 했는데 숙주란 단어는 반대 대칭되는 언어는 기생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민주당을 숙주로 삼겠다거나 제가 민주당을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예. 제가 말하지도 않은 얘기를 말한 것처럼 만들고 공격을 하면 이게 맞는 건가? 일단 우당의 대표한테 이렇게 말한 게 예의에 맞는가에 대한 좀 의문은 있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필리버스터 할 때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기 위한 용도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인지,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시기에 저희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후보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규정하고 열심히 뛰었고 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는 지민 비조 전략을 통해서 민주당 당선에 지역구에 있어서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합당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합당을 제안한 게 아닌데 예.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격을 좀 과하게 한다. 그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최초에 합당을 하자라고 하고 뭐 내일 발표를 하겠다. 전날에 아마 만나셨다고 하니까. 만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전 상상도 못 했고요. 전 민주당 내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전 정 대표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병도 원내대표라거나 예. 뭐 몇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추측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반대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는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격렬한 뭐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합당이라는 것은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예. 뭐 제가 우상호 수석을 만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합당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앞에서 제가 발로 차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주장해왔던 정치개혁 의제, 예. 사회적 선진국 아젠다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열려있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합당에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 저희까지 끼어들면서 시간을 3주간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무조건 합당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예, 조국혁신당은 그 제안을 받고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었고 예. 또 전국의 시도당 당원들의 간담회를 다 열었습니다. 딱 반반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 합당을 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또 독자로 가야 된다. 반반인데 저희는 반반이지만 이렇게 논의를 격렬하게 하지 말고 대표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 문제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의견은 수렴하되 이 얘기를 공개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저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논의가 빨리 전개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합당이건 아니건, 합당이건 연대건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대를 할 거냐 합당을 할 거냐 자체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 무산되고 지금은 선거연대마저도 불확실한 상태로 왔는데 그게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얘기를 할 때 선거연대도 같이 논의가 좀 됐던 건가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합당 얘기에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합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다음에 합당이 아니라면 선거연대냐 이런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거죠, 아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여태까지 이제 쇄빙선 역할을 해왔고 민주당보다도 훨씬 왼쪽에 서서 뭐 토지 공개념이랄지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들 아젠다를 많이 설정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생겼죠. 맨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신 분이 많았다가 그런 분이 생겼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얘기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당을 하는 게 선이고 합당 안 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합당을 하건 연대에 머무르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게 정치 개혁인데 그건 뭐냐면 특히 지난 대선 전에 모든 야당이 개혁 진보 야당이 합의했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라거나 또 표의 등가성을 상승시킨다거나 이런 정치 개혁 과제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않고 즉 그 작은 정당, 진보 정당 저희만이 아니라 를 활성화시키고 발언권을 보장해 주는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지 마라라는 얘기만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민주당에서 아예 당신들 들어오지 마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약속했던 정치개혁, 즉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의제는 우리가 약속했으므로 지킬게. 우리가 지킬 테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데 대선 전에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그건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제는 우리로서는 부담되니까 같이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는 논리가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지금 합당 문제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금 언급한 건 매우 좀 조심스럽고요. 지금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만은 연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연대로. 과거 4월 10일 총선 그리고 또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연대를 가야 되는데 즉 선거연대죠. 선거연대의 방법과 범위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상호 신뢰가 쌓이고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난 합당 국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상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면 연대도 안 되고 따라서 합당은 더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양당이 특히 민주당 내에서 무슨 이유인지 저를 반명으로 몰거나 조국혁신당을 뭐 이상하게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단결이 보장되고 연대와 단결이 보장돼야 경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또 모시고 더 깊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